편안한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오늘은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잡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옆에서 여러분 친구가 막 떠드는 것처럼 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결국에는 영양가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앞에 인트로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풍경 어떠세요? 2018년도 겨울에 제가 가족들하고 모나코에서 3박 4일 정도 여행하면서 직접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모나코에 대한 동경, 로망이 있었어요. 모나코는 유럽, 프랑스 지중해 동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국가죠. 세계에서 교황청이 있는 로마 바티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은 나라고요. 인구가 4만 명이 좀 안 된다고 해요. 실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영주권자 외국인이라는 거죠. 사실상 카지노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부호들이 많이 찾는 국제 휴양지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꽤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모나코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나? 좀 역설적일 수 있는데 모나코가 제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꿈의 나라쯤 됐던 거예요. 모나코 하면 모나코 국왕 레니에 3세와 결혼해서 왕비가 된 할리우드 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떠오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발레리나, 지금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신 강수진님의 책에서 본 모나코 왕립 발레 학교 얘기도 생각나고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몬테카를로 카지노도 떠오릅니다. 아무튼 왕비나 발레나 카지노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 속의 제 삶과는 정말 무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꿈이라거나 그 꿈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그런 차원조차 아니고요. 그냥 동경하지만 내 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제게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모나코도 실제하는 나라이지만 비현실적인 곳,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그리다 보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런던에서 연수하던 중에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됐고, 또 한 번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요, 사는 동안 앞으로도 또 가봐야지 하고 마음먹게 된 그런 곳입니다. 언젠가는 정말 다시 가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좀 잡담이었어요. 제가 모나코 여행기를 말씀드리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아이템, 그러니까 도박, 골프, 발레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모나코에 갔던 게 다시 생각나서 편안한 채널이니까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박, 골프, 발레 이런 얘기를 꺼내서 좀 뭐야 싶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도박, 골프, 발레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 계시면 이따 댓글로 의견 많이 전해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는 카지노에 가본 적은 지금까지 딱 2번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마카오에서 가봤고,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모나코 여행할 때 몬테카를로 카지노에 가봤고요.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기자 초년병 때 국내 카지노 현장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긴 해요. 그리고 골프는 아주 오래전에 남편 따라 연습장에 한두 번 가보긴 했지만 크게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칩니다. 못 치는 거죠. 또 발레는 항상 동경하는 예술이고 보는 거는 여건이 된다면 언제라도 좋아하지만 직접 하는 거라면 소질이 없는 걸로. 제가 발레 공연은 보면 참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사실 다시 태어나면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막 발레리나 영화 블랙스완도 다루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실은 정말 큰맘 먹고 성인 발레 학원도 왕초보반에 잠깐 다녔어요. 근데 진짜 다리가 절대 안 찢어지는 거죠. 몸이 이상을 못 따라가는.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제 첫 책 모네는 런던의 겨울을 좋아했다는데 추천사 써주신 박연준 작가님은 발레를 취미로 꾸준히 하신다고 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왕초보반 정도는 앞으로 한두 번 더 시도해 볼 마음도 있는데 다리가 찢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긴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결국 사실상 카지노, 골프, 발레 모두 최소한 지금까지는 제 자아 실현과는 전혀 무관한 아이템들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가 이런 책들을 봅니다. 자, 카지노 시크릿, 골프, 멘탈 게임의 예술, 발레리나 바디 프로젝트. 이 책들 보시면 어때요? 먼저 카지노 시크릿. 기본적으로 실제로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을 타깃 삼아 쓴 책입니다. 이 골프 책도 골프 멘토들이 골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책입니다. 발레리나 바디 프로젝트, 그야말로 무용수들의 운동법이나 신체관리법, 식단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발레리나도 아니고 골퍼도 아니고 도박꾼도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런 책 왜 읽고 있나 싶으시죠?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런 책들을 제가 직접 다 샀습니다. 읽으려고. 글쎄 혹시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살다 보면 취미로라도 발레하는 실력을 좀 더 키운다거나 골프도 필드 나가서 치게 되는 날이 온다거나 카지노도 몇 번쯤 더 가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이번 생에서 제가 발레리나가 된다거나 프로페셔널 골퍼로 거듭난다거나 전문 도박사가 되거나 하는 일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뿐인 인생에서 안타깝게도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호기심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있지 않으세요? 살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욕망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이번 생에서 나랑은 상관없지 하면서도 다음 생에선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있으시죠? 저는요, 책으로 대리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실용서들도 나름 즐겨서 뒤적여보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어쩌면 잡담이었습니다. 정작 이번 영상에서 제가 영양가에 신경을 써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책들을 직접 고르고 사서 읽는 데는 대리만족이라는 취지 말고도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골프책 제목에서는 힌트가 좀 나와요. 멘탈 게임의 예술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는 진짜 이유는 카지노든 골프든 발레든 모두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한 분야일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장르의 실력자들이 사실은 공통된 포인트를 짚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도박도 골프도 발레도 결국은 모두 인생의 축소판이구나. 결국 세상 만사 인간의 영역은 궁극적으로 다 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새삼. 편안한 채널 유튜브 배너에도 제가 이 채널 모토를 써뒀잖아요. Life is all about attitude. 인생은 자세에 관한 모든 것이다. 결국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금 느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자세에 관한 인사이트, 통찰을요, 제가 나름대로 3가지 정도로 추리고 묶어서 정리한 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떤 일에 임할 때에는 과거, 그러니까 지난 일을 잊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실패했거나 실수한 기억을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이미 잃어버린 돈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과격한 베팅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실패할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잃어버린 돈은 그냥 자신이 투자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하다 하는 조언입니다. 골프에서도요, 나쁜 샷을 친 후에는 무엇보다 빨리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타이거 우즈가 고수하는 게 바로 10야드 법칙이라고 하네요. 샷이 잘못돼서 화가 나도 다음 샷 장소를 향해서 10야드, 그러니까 9m 정도 걸어간 뒤에는 반드시 지난 샷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할 샷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추측건데 발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동작에서 실수를 해서 넘어진다고 해도 바로 일어서서 다음 동작을 이어가는 것. 지난 실수나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끼는 바인 것 같아요. 제가 방송 기자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봐도 생방송 중에 좀 버벅대거나 실수를 했어도 금방 잊고 침착하게 바로 다음 얘기를 이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더 앞서 학창 시절 시험 기간을 생각해 봐도 여러분 어때요? 지난 시간 시험을 망쳤어도 이번 시간 시험에 집중해야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죠. 멘탈이 강하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지난 실수나 실패를 제때 잘 털어버린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건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겁니다. 도박이건 골프건 게임에서 졌을 때 프로는 패배도 게임의 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의연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내는 식으로 요동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요. 진정한 프로들은 설령 게임에서 져도 표정으로나 몸짓으로나 결코 패배자로서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할 때는 골퍼들이 걷는 모습만 잘 관찰해도 누가 플레이를 잘하고 있고 누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플레이어들의 마음 상태가 겉모습으로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프로라면 플레이가 엉망인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고 어깨를 쭉 펴는 긍정성과 여유를 갖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 언제나 목표를 잘게 쪼개서 차근차근 달성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도 만약 300만 원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걸 또 100만 원씩 3번, 또 그 100만 원을 여러 번의 작은 목표 액수로 나눠서 달성하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먼 거리로 공을 쳐야 할 때 그 최종 목표 지점과 일직선상에 있는 중간 목표점을 통과하도록 티샷하라, 공을 치라는 거죠. 발레 동작 하나를 마스터하는 일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준비 운동에 대한 것부터 나옵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서 큰 목표를 달성하는 일, 결국 이 또한 어떤 인생에서든 통하는 기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도박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행여나 오해를 살까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카지노 시크릿 책을 쓴 저자조차 카지노는 항상 손님이 돈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도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도박조차 한방 운 따위로 이길 수 있는 장르가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거기도 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는 게임과 같은 걸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실패해도 게임이니까 진심으로 즐겼다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게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책도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18살 때 자신의 첫 소설 슬픔이와 안녕을 썼던 제가 좋아하는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은요, 도박을 통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걸 배웠다고 해요. 사강이 카지노 도박에 심취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아무튼 사강은 도박을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미덕인 평정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곡 많은 인생이었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일이 충격적이든지 달콤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매사 미소 띈 상냥한 얼굴로 임했다는 거죠. 우리는 도박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미덕은 배우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또 저도 모나코 여행하면서 이번 영상 떠올려 볼 수 있다면 무지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또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고요. 또 뵐게요.